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연휴 시작 전 마지막 거래일 선물처럼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시장 미리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미리 재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픈 AI의 100조 원 규모 HBM 공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해 목표가를 적으시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 AI와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반도체 투톱으로 일제히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9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4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 최대 90만 장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맞춰서 생산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소식 나오자 KB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그동안 있었던 HBM 경쟁 심화나 가격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지울 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픈 AI가 요구하는 이 대규모 수요를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HBM은 물론이고 GDDR7 그리고 LPDDR5 등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 급증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요. 각각 밸류체인에 대한 이 낙수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두 종목을 하나만 꼽아보자라고 하기엔 이제는 너무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목표가 모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에서 SK하이닉스가 10%대 오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오늘장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연휴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목표가 자 먼저 이차영 전문가는 삼성전자 11만 원, SK하이닉스 48만 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송률 매니저는 삼성전자 10만 원, SK하이닉스 45만 원, 한 10%대 정도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을 먼저 들어볼까 싶은데 송률 매니저 얘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타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스타게이트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맨 처음에 이제 거론이 될 때 한 700조 규모라고 지금 이제 AI 관련 프로젝트가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되고 앞으로는 시장에 대한 전망 또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순히 기대감에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체화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AI라고 해가지고 HBM이라든가 차세대 반도체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AI 영향 자체가 낸드라든가 D램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레벨업하는 그런 순간이고요.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장비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AI 추론용 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재 쪽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레벨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사실 그냥 단순히 잘해보자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부터는 구체화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HBM뿐만이 아니라 지금 낸드 그리고 D램 쪽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치가 본격화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악성 재고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최근에 안 가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는 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비교적 이제 관심도가 떨어졌던 코리아 소켓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판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MLB를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도 한 7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한 130% 증가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한 3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AI의 편승한 종목보다도 D램이라든가 낸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10만 원, SK하이닉스 45만 원.
정말 뭐 꿈과 같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탄력들을 보면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들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보다 더 높게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11만 원, SK하이닉스 48만 원. 올해 내에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게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AI 전용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HBM4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글로벌 이 기업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이 이 업황의 호황에 맞물려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올라가 있는 거를 결국엔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실적이 조금 더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단기간에 조금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3분기 잠정 실적이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2분기 사실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영업이익 자체도 9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는 또 실적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HBM 시장 점유율의 글로벌 1위를 이제 굳히는 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1위를 정확하게 굳히고 들어갔을 때 이 부분으로는 결국 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실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좋은 실적의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 이 수요와 맞물려서 기대감 플러스 실적까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1만 원과 48만 원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자, 이 두 종목을 묶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여쭤봤는데 이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HBM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는 한 일단은 좀 안고 간다, 가지고 간다, 혹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이전에 내가 평단가였던 7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판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9만 원을 넘는 흐름을 보면서 야, 삼성전자 다시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분 남았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지금 다시 담아야 됩니까? 뭐 HBM4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일부 비중은 담으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7, 8만 원대 가지셨던 분들 거진 한 1년 마음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HBM4에 대한 기대감을 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면요. 만에 하나 이제 HBM4가 이제 계속해서 원활하게 납품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25년도 대비했을 때 수출량이 80%가 증가를 합니다. 삼성전자만 놓고 얘기했을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연초 대비 130%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HBM이 있었고 AI 랠리에 영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편승을 시작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셔도 좋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또 얘기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아직까지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크게 반도체 관세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고관세 적용을 받게 되면은 IT셋 전체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리스크가 더해지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수출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HBM4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일부 비중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수급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대거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계속 파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게 뭐 전체 시장을 두고 봐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두고 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내 평단 오면은 팔겠다. 이 물량을 거의 다 외국인이 또 가져간 것으로 현재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애프터마켓에서
보면서 삼성전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놓고 연휴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결국 8만 전자의 악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9만 원대를 접근을 했지만 결국에는 작은 악재에도 다시 8만 전자에서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추석 연휴가 긴 시점에서 언제 어떤 악재와 호재가 같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면서 이 반도체 이 업종 자체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차라리 다른 조금 섹터나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결국에는 연휴 이후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이 순환매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사요 말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 다른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반도체 뭐 사야 되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주목도가 워낙 높은데, 자, 뭐 지금 시장 주목이 많이 안 가는 종목들도 반도체로 엮여 있다 하면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종목 한번 주목해 보자 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두 분께 소개를 좀 받고 싶습니다. 반도체랑 엮인 종목들이 워낙 많고 테마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자, 송율 매니저는 앞서서 코리아 서킷 얘기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또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9월 초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에 한 표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스타게이트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한 물량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디램 관련 물량이 90만 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거의 합친 생산량이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AI 산업 확장에 대한 어느 정도를 대비를 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장비주에 주목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진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전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렸는데 연초부터 해가지고 24,000원짜리가 최근에 8만 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 편승했던 종목들은 거의 다 시세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오르기 시작한 소재 종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꽤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반도체 주와 비교했을 때 위치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차영 대표님은 혹시 눈여겨보는 종목? 저는 이제 소부장 라인업 중에서도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눈여겨지는데요. 오. 사실 최근에 이 나왔던 뉴스 중에 조금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이 결국에는 반도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AI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와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섹터가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유리기판이라고 조금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하. 유리기판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공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장비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옵스틱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 최근에 조금 호재성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뭐 애플이라든지 예, 테슬라에서도 테슬라.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빠르게 전환이 될 거라고도 보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을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장비를 강조를 해주셨고 이차영 대표는 여기서 유리기판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